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교육 권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언뜻 교과 전형 요번에 재학 맡은 재수생 N수생들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수시 종합 전형은 아직 교과 경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인 1년, 1년 반 정도 마지막 수시 재수를 해볼 수 있다. 종합 전형 말씀드리는데 교과 전형은 지금 N수생들은 안 되는 학교들도 꽤 있다. 고3 학생들만 받는 대학도 있고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냐 재수생까지만 받겠다 3생 안 받겠다 이런 지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 전형에 좀 제한이 이번에 많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종합 전형만 가리키는 전문 강사긴 하지만 그 근접한 앞으로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같이 합쳐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안으로 선택 과목 안으로 교과 내신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의미는 이제 종합 전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어떻게 바뀌냐 수능과 교과 전형이 정성평가된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 또 이번 상반기에 절대평가 내신에 대해서 더 정확한 나오면서 한국의 입시는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빨리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이 기득권이 바뀌어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리키고 있는 동네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 하지만 서서히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교과 전형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는지에 대해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교과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테니까 한번 보시죠.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늘고 졸업생 지원 제한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딱 보면 보이시죠? 재학생 위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재수생은 이제 수시판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아직은 1년 반 남았네요. 그러니까 해외고 지금 오늘도 지금 3월 모평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모평 보신 우리 학생들이 수고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고3들, 재수생들 그 중에서 3월 모평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이거 기회가 없습니다. 그나마 기회라도 있을 때 준비할 수 있고 또 좀 늦었고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선생님이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반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가서 6월 되면은 그나마 올해 또 준비할 수 있는 그 서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서식이라든가 생계부가 있어도 의미의 재해석을 해야 되고 이 의미의 재해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들 위주로 생계부는 복고처로 글자를 놔둬도 그 글자를 놔두고 의미를 죄다 바꾸는 거예요. 다시 부여해서 학생한테 넣어주는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법이 굉장히 3월달 모의고사에서 방법이 안 나오면 빨리 이 수시재수, 학종재수로 바꾸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지금 골자는 이 수시는 재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다. 이런 말을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교과 전형은 올해 재수생들을 받지 않는다. 종합 전형은 조금 더 기간이 남았다. 자, 2024학년도 학생부 전형 특징 대비법 서울 주요 대학 15고 서울대 재운영 그다음에 서강대 고교별 최대 10명에서 20명 고대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해져. 고려대학교도 그렇죠? 맞아요. 학생부 반직이 고려대는 이제 2024년도에 또 뭐가 있냐? 정시에 뭘 갖고 오라 그래 서울대처럼 생기부 갖고 오라.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저번에도 이제 그 급박하게 저한테 문의가 온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로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 검정고시인데 서울대가 붙었는데 생계부가 없잖아요. 생계부 대체서식을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 생계부 대체서식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닌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고시 학생들 고대 정시로 갈 때도 이제 2024년도부터는 생계부 대체서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생계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정시를 하셔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학교장 추천 요한이 늘어난 학교가 많다. 서강대는 2023학년도 고교별 최대 10명에서 2024학년도 20명, 10명 는 거예요. 10명. 10명 늘었다고 해도 이제 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체감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 지표를 얘기할 때도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체감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우리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듣는 또 학부모님들도 그 너무 퍼센트테이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체감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을 경우의 수를 놓고 다 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고를 하시라. 거기 써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그건 정말 기사입니다. 기사. 이거는 이제 기사와 전문가 생각과 다른 부분은 전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학생들 제 어딘가 지금 있는 제 얼굴도 모르는 제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 저한테 물론 이렇게 따로 배우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전 다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꼭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국영수 사과를 뛰어넘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대학을 갈 수 있다.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뭐 좀 소개하고 이런 것도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력에 대한 강의 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린 게 놀라실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저렇게 하고 있다니 라고 놀라실 겁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숙명여대는 그동안 고교 3학년 제적 여학생 수의 10%까지 추천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아예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앴다. 이제 다 교과 전형에 뛰어드는 대신에 재생들은 맡겠다는 건데 그래서 교과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퍼센트테이지 내용과 그 아이템과 세특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 진로 선택 과목이 더 늘어나고 반영을 많이 하겠네요. 이 밖에는 연세대는 고교별 3학년 제적 인원의 5% 이내에서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변경해 고3 제적 인원이 200명 이하인 학교의 추천 인원이 늘었다. 그래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는 졸업생까지만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종합 전형은 아직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1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과 전형은 서울시립대는 재수생까지만 수능 최저가 또 있죠. 이런 대학들. 교과니까 당연히 있죠.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죠. 연세대는 졸업생까지만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재수생, 그러니까 N수생, 재수생, 3수생부터 안 되는 거예요. 중앙대는 재수생, 한국외대 재수생, 한양대 재수생.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가야 되는 대학들이죠. 교과 전형 잘 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N수나 3수를 생각하는데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된다 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재학생들도 이런 지금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수시로 가야 되는데 재수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시고 치열하게 내 생계부가 잘 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대학, 학과에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 이건 보면 컨설팅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인데 중요한 건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내가 수많은 생기부를 보지 못했잖아요. 학생 자체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 학교 혹은 내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생기부만 본 거지 정말 일반고에서 뭐 민사고, 자사고, 뭐 국제고, 내하고 붙을 아이들은 저 아주 우주인데 우주만큼 많은 건데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뭐 어떤 주제를 잡아주냐, 뭐 어디까지 해주냐 다 좋은데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컨설팅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시에서 정시야 뭐 컨설팅이라고 해봤자 배치판 놓고 점수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수시는 여러 아주 많은 생계부를 본 선생님이 매년 그걸 해서 아이들 보내는 그 대학의 커트라인의 수준을 알고 있냐 이게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뭐 교과전형 같은 건 최저가 있지만 사실 종합전형은 교과전형보다 더 하죠. 생계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생계부의 내용 그것이 어떻게 위상을 갖고 쌓여 올렸는지 마지막 하나는 대학의 커트라인에 맞는 그거기까지 올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전형도 아마 정량적인 어떤 컨설팅이 가능하겠지만 종합전형은 정량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선생님의 노하우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가르친 경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재능과 능력은. 자, 그래서 지금 요걸 아셔야 되고 종합전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 가만히 내가 그 재수생과 고3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뭐 더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하셔야 된다.
더구나 교과 전형은 재수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종합 전형으로 그럼 한번 해볼까? 교과가 재수가 안 돼. 종합 전형으로 왔을 때는 교과에서 준비하던 학생이 재수가 안 되니까 종합 전형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있냐? 내신은 조금 더 높죠. 종합 전형 학생들보다. 근데 문제는 생계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교과 전형 하는데 생계부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써놓은 거가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생계부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생계부는 고치지 않지만 그 의미의 재해석을 포인트를 잡아서 빨리빨리 넣어주면 이 학생들은 좋은 장점이 내신이 종합전형보다 높다. 교과전형 준비했던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탑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는 서울대 일반전형을 서울대학교 직윤을 준비한 학생들 중 물론 그렇게 떨어졌을 리는 없겠지만 서울대가 안 됐어도 뭐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내신 0.2.3점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내신 70에 비교과 30인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안 된 학생들이 있다면 그걸 갖고 뭐 여타의 과목에 의대를 준비했는데 안 됐으면 생물 또 생물을 준비했는데 의대로 갈 거면 내신 된다면 그 안에 해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의미를 재해석해서 다시 그 학생 머릿속에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마 일반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해도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근데 그 의미학이나 해석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제 말이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N수생, 3수생, 종합 전형까지는 대부분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재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채택이나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대충대충 해요. 이게 얼마나 그 내용과 문구가 중요하고 심지어 제가 그 단어 선택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로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는 잘 나왔는데 내용이 없다.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그 기사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본인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커뮤니케이션을 근데 내가 알맹이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점수는 잘 나왔는데 내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로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누군가한테 컨셉 뭐 주제를 뭘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단편 하면은 어디서 망하냐? 전체적인 생기부의 위계성에서 망해요. 딱딱딱 올라가서 여기서 최종에 뭘 터뜨릴 것인지까지가 다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아이 이거를 하나의 컨설턴트 혹은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 전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국 외래는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에 대한 성수를 등급으로 환산에 반영한다. 다만 건국대와 동국대 성균관대는 진로 과목을 정량이 아닌 잠깐 이미 고교학점제 고국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028년도에 교과 전형을 정성평가할게요. 이게 이미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은. 근데 왜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직도 내신만 얘기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신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신은 당연한 거지. 근데 하다가 내신이 안 돼서 그랬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1급 선생님이죠. 자, 저는 어쨌든 차별성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맞다면 그 말 하겠지만 지금 더 맞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셔서 2024학년도 교과전형 준비하시는 우리 재학생들 또 재수생들 내가 이랬을 때 중요한 건 팩트니까 더 빨리 내가 이렇게 대학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터닝하고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기 위해서 짜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24학년도 교과전형, 종합전형 잘 준비하시고요.
교과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아직 재수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 1년에서 1년 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3월 모의고사 수고하셨고요.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학생들은 억측스럽게 하나만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방법도 빨리 알아보시는 게 마지막 남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